새벽 5시 30분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태영은 눈을 뜨자마자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잠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차가운 공기가 이불 밖으로 스며들었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에는 자꾸만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잠시만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간증으로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25일 월급일. 서버비 80만 원. 외주비 200만 원. 카드값은. 태영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지만 숫자들은 기도문보다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손을 꽉 쥐고 다시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태영은 낡은 오피스텔 3층에 위치한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책상 5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각 책상마다 모니터가 2~3대씩 켜져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빨간 매직으로 런칭 D-21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죠. 20일, 이제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아침 일찍 오셨네요. 먼저 출근한 개발자 민수가 고개를 들며 인사했습니다. 태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빌드 확인해야 해서. 그게, 대표님, 이번 빌드도 튕깁니다. 결제 모듈이 또 충돌이 나서요. 민수의 말에 태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로그 파일이 빠르게 스크롤되며 올라갔고 빨간색 에러 메시지들이 눈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토어 심사는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옆자리의 디자이너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다시 올려야 해. 태영은 대답하면서도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심사가 한 번 더 리젝되면 마케팅 일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투자자와의 약속도 직원들의 월급도 모든 게 그 일정에 달려 있었죠.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안에 고쳐볼게요. 태영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거울 앞에 선 태영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깊어진 주름, 핏기 없는 입술. 그는 세면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한숨을 겨우 삼키고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시각 구도심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은 치킨집에서는 은경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튀김기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배달앱에서는 쉴 새 없이 주문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씻으며 벽에 붙은 정산서를 흘끗 봤습니다. 어제 매출 35만 원, 수수료 4만 원, 재료비 15만 원, 임대료 할부 10만 원. 손에 남는 건 고작 6만 원. 12시간 일해서 6만 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닭 가격 또 올랐대요. 아르바이트생 수진이 시장에서 돌아오며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은경은 영수증을 받아들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닭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감사하면 복이 온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태영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경이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드셨어요? 아, 응. 나중에 먹을게. 언제 들어오세요? 10시쯤? 미안해. 조심해서 오세요. 전화를 끊고 태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대출 연장 안내문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연체 이자율, 최종 기한, 법적 조치.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영은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태영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모니터 화면을 켰습니다. 6개월간 개발해온 모바일 RPG 게임 히든 퀘스트의 최신 빌드가 떴습니다. 캐릭터가 움직이고 이펙트가 터졌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죠. 테스트 유저 피드백입니다. 민수가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튜토리얼이 지루해요. 과금 구조를 모르겠어요. 로딩이 너무 길어요. 하나하나가 고쳐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고치려면 시간이 필요했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외주 그래픽팀 결과물이 왔어요. 지연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약속과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작업하려면 200만 원 추가래요.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200만 원. 거대한 숫자였습니다. 일단 이걸로 올리고 나중에 패치하죠. 태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후 2시 태영은 강남 카페에서 투자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담당자가 자료를 대충 훑쳤습니다. 지표는 어떻게 나왔나요? 베타 테스트 리텐션이 40% 정도. 40? 요즘 시장에선 낮은데요. 일단 런칭하시고 데이터 쌓이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태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손 안에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런칭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받으려면 런칭해야 하는 모순. 그는 카페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6시 치킨집은 전쟁터였습니다. 배달 주문이 동시에 8건 들어왔고 은경과 수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사장님, 라이더가 아직 안 배정됐대요. 주문이 들어온 지 20분이 지났습니다. 은경은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배달기사님 배정이 조금. 지금 40분째예요. 취소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취소는 리뷰로, 리뷰는 평점으로, 평점은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은경은 눈을 감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온 은경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고 허리는 뻐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태영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 그냥 앉아 있어. 오늘도 힘들었죠? 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모두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만 넘기면 달라질 거야. 당신은 항상 그 말만 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미안해. 태영은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교회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태영은 눈을 감았지만 위로보다는 무거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기도를 덜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자책이 커졌습니다. 밤 태영은 혼자 서재에 남아 서버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접속자 수, 결제 금액, 이탈률. 숫자들이 춤췄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이 가슴팍으로 올라갔고 그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태영은 창틀을 잡고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괜찮아.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의 압박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은경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교회로 향하는 길, 은경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심하는 걸까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기도할 때마다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느끼는 자신이 죄인 같았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하자 권사님들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은경 권사님,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최 권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장로님 사업은 잘 되시죠? 하나님이 꼭 책임지실 거예요. 헌신이 많으신 분이니까. 은경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이 위로가 아닌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힘든 걸까요? 믿음이 더 필요한가 봐요. 박 권사님이 덧붙였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문장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치킨집 카운터에 앉은 은경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입금됐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입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은경은 답장을 고민하다가 거짓말을 쳤습니다. 응, 엄마가 깜빡했네. 내일 보낼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들에게 형편을 숨기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어느 쪽도 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녁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며 테이블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팁이었습니다. 은경은 그 돈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000원. 너무 작은 돈이었지만 그녀는 그것마저 주머니에 넣으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챙기는 내가 너무 초라하다. 밤 사무실에서 태영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그가 하나 해결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이번 빌드 테스트 통과했어요.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영은 은경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당신은 요즘 어때요? 은경이 남편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뭐가? 마음이요. 당신 마음. 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매일 계산해 보는데 답이 안 나와. 저도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피로가 쌓여 말조차 나누기 힘들었습니다. 병원은 가봤어요? 요즘 안색이.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태영은 손을 저었습니다. 사실 가슴 통증이 가끔 찾아왔지만 병원비를 생각하면 검진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밤 치킨집 마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은경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불을 켜자 주방 의자에 남편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은경이 달려갔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언제부터 이랬어요? 아까부터.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괜찮아요? 은경이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그냥 체한 것 같아. 체해요? 저녁 먹었어요? 아니, 그래서 속이 안 좋은가 봐. 태영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쉬기가 불편했습니다. 소화제 먹을까요? 은경이 서둘러 약통을 뒤졌습니다. 태영은 물과 함께 소화제를 삼켰습니다. 10분이 지났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답답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안 나아지지? 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왼팔이 저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묵직한 통증이 내려왔습니다. 여보, 왼팔이. 말끝을 흐리는 남편을 보며 은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119 불러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병원비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은경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119, 세 글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응급실 비용은 얼마지? 입원하면? 검사하면? 은경은 자신이 지금 남편의 목숨보다 돈을 먼저 계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쳤나 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 남편이 가슴이 아프다고. 은경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가.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은경은 현관문을 열고 밖을 확인하며 더듬더듬 주소를 말했습니다. 10분 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환자분이 어디 계세요? 여기요. 태영은 주방 의자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재빨리 혈압계를 감았고 다른 대원은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혈압 높습니다. 심전도 확인해야겠습니다. 간이 심전도 기계가 태영의 가슴에 부착됐습니다. 삐. 규칙적이지 않은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가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앰뷸런스 안 산소 마스크를 쓴 태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경은 그의 손을 꽉 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기도 문장 사이로 불안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술하면 얼마나 들까? 입원비는? 회사는 어떡하지? 가게는? 보호자분 곧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태영을 실은 침대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심근경색 의심 환자입니다. 바로 중환자실 준비.
보호자는 여기 계세요. 간호사가 은경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경은 멈춰서서 남편이 사라지는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호자분, 서류 작성 부탁드립니다.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담당이가 곧 나오실 겁니다. 간호사가 은경을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응급처치 중이고 상태를 보고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괜찮아지는 건가요? 아직은 고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은경은 중환자실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밖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은경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단정했던 문장들이 시간이 지나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우리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기도는 이제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은경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상담실로 잠시 오시겠어요? 은경은 간호사를 따라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너머로 행정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단 응급처치 비용과 중환자실 입원료가 발생합니다. 상태에 따라 시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얼마나 들까요? 정확한 금액은 치료 후에 나오지만 최소 수백만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은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백만 원.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보증금 100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은경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63만 원. 치킨집 이틀치 매출이 전부였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은경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민수입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지금 중환자실에. 네, 중환자실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서버 결제가 오늘까지라서요. 대표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은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버 결제. 회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네. 사모님, 대표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은경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치킨집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문 닫으셨어요? 오늘 꼭 먹고 싶었는데. 답장을 해야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은경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은경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사가 재빨리 팔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24시간 지켜봐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호자분도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은경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민수 씨한테 연락받고 왔어요. 장로님은요? 일단 고비는 넘겼대요. 김 집사는 은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함께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중보할게요. 감사합니다. 김 집사가 돌아가고 은경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새벽 3시 40분.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 B-, B-. 은경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심박수 떨어집니다. 준비. 문이 닫혔습니다. 은경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 기계음들, 발걸음들, 모든 게 느리게 들렸습니다. 은경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발.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맥박? 문 안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제세동 준비. 은경은 바닥에 엎드린 채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기계음, 발걸음, 의료진의 긴박한 목소리. 충전 완료. 다들 떨어지세요.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경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다시, 또 한 번. 쿵. 은경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려면 저를 데려가세요. 남편을. 기도는 더 이상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끊어지는 숨처럼, 흐느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은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CPR 진행 중입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떨리는 손에 서류가 쥐어졌습니다. 은경은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펜을 쥐고 이름을 썼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곧 나오실 겁니다. 간호사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경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1조를 더 해야 할까요? 새벽 기도를 더 나가야 할까요? 헌신을 더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절망과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문 안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맥박 확인. 침묵. 다시. 충전. 쿵. 은경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20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또 다른 간호사였습니다. 그녀가 중환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텐트 준비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카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경은 그 틈으로 안을 보려 했지만 의료진이 가로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 계세요.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은경은 바닥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 제가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들리던 경보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맥박? 맥박 돌아왔습니다. 은경의 몸이 굳었습니다. 혈압 체크? 상승 중입니다. 좋아. 계속 모니터링.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은경을 봤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경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폭발했습니다. 은경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의사가 손을 은경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면회 가능합니다. 네, 네. 의사가 돌아가고 은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감사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새벽 4시 17분.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로 은경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모니터에는 심박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은경은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태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천장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이 말랐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영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은경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제발 말 좀 해봐요. 태영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작았지만 들렸습니다. 미안해. 무슨 소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미안한 게 맞다는 듯이.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경은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실 수 있어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놓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태영은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영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담당이가 회진을 돌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면 더 오래 걸리는데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은경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네요.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 일주일 뒤 태영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은경이 물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여요. 응.
생각이 많아. 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은경의 질문에 태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곱씹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상한 게 지금은 답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은경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은 기도만 하고 싶어. 태영이 말했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주일 뒤 퇴원 날이 왔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병원 현관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은경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태영은 식탁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은경이 차를 따라주며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 보세요? 그냥 읽다가 태영의 손가락이 한 구절에 멈췄습니다. 그는 형광펜을 꺼내 그 구절에 줄을 그었습니다. 은경은 그가 표시한 곳을 봤지만 태영은 성경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무슨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밤, 은경은 잠들지 못하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영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경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표시한 곳을 찾았습니다. 형광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은경은 그 구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영이 성경을 펼쳤고 은경이 차를 따랐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 볼까요? 잠언. 태영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소서.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달라가 아니라 보여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태영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직원들이 걱정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민수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벌써 나오시면. 괜찮아. 천천히 할게. 태영은 자리에 앉으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밀린 업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숨이 막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자. 태영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솔직하게 봐야 할 것 같아. 뭐가 문제고 뭘 버려야 하고 뭘 살려야 하는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영은 펜을 들어보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미뤄도 되는 것. 세 칸으로 나눈 표가 그려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의견을 냈고 태영은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끙끙 앓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그 퍼블리셔한테 연락 한번 해봐. 솔직하게 우리 상황 얘기하고 가능한 선에서 협의해 보자고. 네, 대표님. 지연아, 그래픽은 일단 지금 있는 걸로 최대한 살려보자. 없는 거 만들지 말고. 알겠습니다. 오후 2시 태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통화를 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대표님, 퍼블리셔에서 연락 왔어요. 테스트 지표 다시 보고 싶대요. 진짜? 네. 그리고 작은 규모로라도 계약 가능한지 물어보래요. 태영은 잠시 멍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문전박대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 자료 정리해서 보내. 같은 시각 치킨집에서는 은경이 튀김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가 지겹고 답답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이 일도 주님이 주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은경은 정성스럽게 닭을 포장했습니다. 소스도 꼼꼼하게 챙기고 물티슈도 여분으로 넣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따라 뭔가 달라 보이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은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닭도 똑같고 가게도 똑같고 손님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저녁 6시 까다롭기로 유명한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네. 진짜 뭔가 다른데? 레시피 바꿨어요? 아니에요. 똑같은데요. 이상하다. 아무튼 맛있어요. 손님이 나가고 은경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뭐 바꾼 거 있어? 아무것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온 은경은 태영이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일찍 끝냈어. 회사는 괜찮아요? 응. 뭔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 태영이 말했습니다. 은경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치킨집도 그래요. 똑같이 하는데 손님들이 맛있대요. 정말 신기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우리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은경이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껴. 태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맞아요. 저도 그래요. 다음 날 오후 태영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전 거래처였습니다. 장로님, 오래된 미수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일 찾아가도 될까요? 태영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끊긴 거래처였습니다. 200만 원. 포기했던 돈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작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무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영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로님, 오랜만입니다. 1년 전 거래가 끊긴 업체 대표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야 정리하네요. 태영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세무 정리하다 보니 미지급금이 걸려서요. 양심에도 걸리고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영의 말에 남자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남자가 돌아가고 태영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일단 서버비부터. 잠깐. 태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급한 데 썼을 텐데. 네. 지금은 뭐부터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영은 은경에게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200만 원 들어왔어. 정말요? 그럼 일단 빚부터.
은경이 말하다 멈췄습니다. 태영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방향도 막혀 있었던 것 같아. 방향이요? 응. 돈이 들어오면 막힌 곳만 메우고 또 막히고 그런 식이었잖아. 은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일단 기도하고 정말 필요한 곳부터 쓰자. 급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뒤 치킨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옆에 새로운 치킨집이 오픈한 겁니다. 게다가 오픈 이벤트로 할인을 크게 걸었습니다. 사장님, 어떡해요? 손님이 줄어들 것 같은데.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은경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처럼 공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네. 정성껏 만들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것밖에 못하잖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확실히 주문이 줄었습니다. 은경은 카운터에 앉아 배달앱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계획이신가요? 그때 단골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어서 오세요. 옆에 새로 생긴 데 가봤어요. 싸길래 은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긴 그냥 다르더라고요. 네, 맛도 맛이지만 뭔가 정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손님이 주문을 하고 나가자 은경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태영의 회사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하청이 아니라 지역 행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축제에서 간단한 게임 부스 운영하려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바로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태영이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작은 일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자. 직원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는 작은 의뢰들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학교, 교회, 지역 행사. 큰 돈은 아니었지만 현금 흐름이 살아났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서버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부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은경이 말했습니다. 뭐가? 예전보다 돈은 덜 벌었는데 마음은 더 편해요.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인가 봐요. 은경의 말에 태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흘려보내는 게 먼저인 것 같아. 그날 밤 은경은 동네 독거노인 한 분께 조용히 치킨 한 마리를 돌렸습니다. 크지 않은 나눔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태영의 메일함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정식 계약서 초안 전달드립니다. 퍼블리셔로부터였습니다. 태영은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영의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게임 업데이트가 꾸준히 진행됐고 리뷰도 조금씩 개선됐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소액 결제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결제 건수가 작년 대비 30% 늘었어요. 민수가 보고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태영은 예전처럼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했습니다. 퍼블리셔와의 계약도 성사됐습니다. 큰 조건은 아니었지만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됐고 다운로드 수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응, 천천히 가자. 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치킨집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옆집과의 경쟁에서 처음엔 밀렸지만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리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의 평점도 올라갔습니다. 은경은 매출표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더 고용하기로, 혼자 무리하지 않기로. 수진아, 내가 추천한 친구 언제 나올 수 있대? 다음 주부터 가능하대요. 그럼 불러. 같이 일하자. 은경의 몸은 예전보다 덜 망가졌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태영과 은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온 것들이 흘러가게 하소서. 짧지만 단단한 기도였습니다. 당신,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은경이 말했습니다. 응, 돈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맞아요. 예전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 세웠는데, 이제는 당신이 사라져서 고마워. 태영의 말에 은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버텨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영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장로님, 혹시 상담 가능하신가요?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태영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은경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김 집사 아들이 상담하고 싶대. 그래요? 만나보세요. 우리 이야기 해줘도 될까? 당연하죠. 우리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태영은 그 모습에서 몇 달 전의 자신을 봤습니다. 장로님, 저 정말 막막해요. 빚도 많고 회사도 안 되고. 태영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몇 달 전까지.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제 힘으로만 살았어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돈이 아니라. 그러면 길이 보여요. 태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청년이 돌아가고 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의 길이 되는구나.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부부는 다시 식탁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온 것들이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은경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야기는 이제부터인 것 같아.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평안했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더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회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나눔과 베풀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